저희들이 2018년에 여기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UiPath 투게더라는 행사를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RPA 시작이어서 제가 RPA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를 데모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때 행사에 오신 분들을 카카오톡으로 초대하고 오실 거예요라는 질문도 해보고 필요한 정보를 던져서 게더링한 일을 해봤었죠. UiPath 자동화는 2018년부터 한국의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시작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말대로 RPA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툴로 많이 쓰시게 된 거였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현업분들이 쓰기에 좀 더 쉽다라고 하는 로코드를 좀 더 집중했던 사항도 있긴 합니다. 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두 번째는 휴먼 인 더 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IDC에서 얘기할 때 휴먼 온 더 룹을 얘기를 하시던데, 자동화할 때도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부분들을 포함시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화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자동화를 다 해야지 왜 또 사람을 또 인게이지하게 만들어라고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하는 데서 협업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휴먼 인 더 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AI를 포함시키기 시작한 거죠. 강민호 상무님이 얘기하신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을 비롯해서 실제 AI 기능을 자동화에 집어넣으면서 실제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너러티브 AI 관련된 기능이 제네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넓어진 거였죠. 이거는 에이전틱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RPA의 기능이 확산된 형태로 또 보시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에이전트 얘기를 드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란 이름으로 사람과 자동화가 실제 큰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면서 일을 해주는 형태를 저희들이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을 부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일을 만들려면은 레이어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에는 엔터프라이즈에 도입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했더니 아마도 첫 번째는 보안과 거버넌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능은 다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보안과 거버넌스가 이미 UiPath 쓰고 계신 고객분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수준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액티비티, 스튜디오에 쓸 수 있는 아주 단위적인 기능이고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시면은 스튜디오로 만드신 하나의 프로세스 있죠. 이름 그때는 프로세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타스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걔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타스크를 하나의 의도인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전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기존에는 사람이 대부분 수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자동화와 사람과 그리고 에이전트가 협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에이전틱 오토메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생각하신다면은 앞에 페이란이 발표한 것처럼 UiPath 입장에서 되게 큰 의사결정인 거죠. 3자 에이전트도 UiPath 오케스트레이트 안에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거노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밴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UiPath는 다른 형태의 에이전트도 바로 다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걸 사람과 기존의 자동화와 에이전트를 콜라보레이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일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일이죠. 에이전트 자체 일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존에 있던 자동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향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형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이라고 붙이는 의도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들 때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신뢰성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AI 기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기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만 자고 나도 새로운 기능이 나오긴 하죠. 근데 과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혀 문제없이 잘 동작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LLM 기반이다 보니 LLM의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은 할루시네이션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동작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내가 기대했던 동작을 벗어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성을 RPA와 유사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신뢰성을 높인 에이전트를 기업형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도입하시면은 반드시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미 UiPath 쓰고 계시죠? 충분히 많은 툴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만 형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도입하신 RPA 프로세스들은 입력으로 주는 것도 없이 자동으로 시간만 되면 트리거되고 출력으로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꽤 많긴 해요. 근데 걔를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입력을 주면은 어떤 출력을 내줄 건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로직이 바뀌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과 입력을 바꿔주시면은 에이전트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툴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하신 RPA를 그대로 확보하시고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한국 환경에서는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온프레미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비전에서는 25.10이라고 하는 버전이 나올 때쯤 되면은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이 들어오게 되고요. 26.3이라고 해서 3월 정도에는 중요한 기능들이 전부 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가 동작하는 화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단계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 네모에 있는 게 일종의 타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걸 기존에 만들었던 RPA랑 비교한다면은 저 네모 하나가 RPA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일부의 네모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이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수행하는 걸 보시면 옆에 수행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 입력이 들어오고요. 출력이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타스크가 얼마 기간 동안 수행이 됐지도 알게 되고요. 수행 과정에 입력된 내용이 뭔지도 압니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된 거라면은 대출 업무가 끝날 때까지 며칠이 걸린 거야. 우리는 3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전체를 보니까 4일을 넘치고 있네도 알 수 있고요. 대출 신청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나이대, 연령대 같은 거죠. 나이대, 그리고 직업, 그 거주지 정보 이런 것들도 결국 데이터가 다 남게 되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고객분들이 실제 대출을 많이 하는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남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저 오케스트레이션 로그들은 전부 다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는 뭘 보여주냐면은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만약 이 자리를 자동화로 바꾸시면요 3일 걸렸던 게 2.5일로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KPI를 맞출 수 있겠네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단순하게 비주얼라이즈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필요한 회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바로 이 마이스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저런 마이스토를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비즈니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세요. 맞아, 저게 내가 필요하던 거야. 야, 우리 회사는 저렇게 프로세스 잘 그려져 있어? 라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요, 혹은 되어 있긴 한데요 현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이스트로는 현행화되어 있고 실행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런 오케스트레이션 적용할 때 많이 고려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겁니다.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오너분은 잘할 수 있을 거고요. 한 분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특정 한 부서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체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준비했던 대출 관련된 것도 영업점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누가 심사하냐? 심사부가 따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추가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영업부한테 연락을 줍니다. 고객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을 주는 거죠. 이렇게 회사의 모든 부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혼자 그리기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저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반드시 앞에 보셨던 BPMN 형태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PDF로 혹은 비디오나 파워포인트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앞에 보셨던 네모난 것들로 연결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타스크라 부르긴 합니다. 그 타스크가 사람이 할지, 우리 이미 RP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동화가 할지, 혹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에이전트로 할지 결정하신 일입니다. 먼저 그려놓고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했어요. 예전에 사람이 했는데 이제 RP에 갑니다. 나중에 그냥 바꾸시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바로 체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노동력, 디지털 워크포스와 휴먼포스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로그나 데이터가 남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려고 할까요? 결국 ROI를 최대화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투자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얼마나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스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운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최적화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게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이 변경돼서 프로세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부의 규정 때문에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내부 규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하고 조금 더 변경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였던 대출 관련 데모를 가지고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런 형태의 대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마이스트로의 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를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도 오토파일럿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토파일럿이 도와줄 거예요. 어떤 도움을 주냐? 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도 할 수 있지만 저것처럼 이미지를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저 이미지를 통째로 넣으시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미지로부터 내가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줘 라고만 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그려주게 될 겁니다.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그려진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수정해줘, 바꿔줘 하면 그렇게 바꿔줍니다. 지금 저렇게 요청을 하고 나면은 오토파일럿이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려야 될지 생각을 하겠죠.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그려줍니다. 그려주면은 사용자가 한번 리뷰할 필요는 있는 거죠. 곧 그려질 겁니다. 저렇게 그려지고 나면은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봐야 돼요. 내가 만든 아까 그림에 있던 내용이랑 비슷한가를 봤는데 논리적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가 이제 링크가 빠져 있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빠져 있는 부분 하나만 다시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빠져 있으냐면은 대출하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 만약 승인을 하면은 다음 단계 넘어가는 고리가 없더라고요. 쟤를 연결을 눌러서 밑으로 연결시켜 주시면은 바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회사 비디오로 만들어둔 게 있더구만, 그 이미지로 만들어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 뒤에 역할자를 구분해 봤습니다. 영업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심사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에스컬레이션 하면은 승인권자가 하는 일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렇게 만들어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되는 거죠. 설정 버튼 눌러보면은 저 프로세스 시작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아이디어하게는 누군가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접수하지 않아. 그러면 시작될 거야.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레코드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새로운 레코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에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내에서도 뭘 만들 수 있냐면은 분기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선택은 앞에서 나왔던 타스크의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만약 필요하면은 어디로?
필요한 서류를 가고 필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렇게 조건절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런 타스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볼게요.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에이전트를 선택했는데 실제는 RP도 선택할 수 있고요, 제3자 API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에이전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에이전트를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에이전트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대로 선택을 하고요. 쟤를 선택하고 나면은 저 에이전트에 필요한 입력이 뭔지와 출력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출력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입력은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어주냐? 일반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진 프로세스의 아웃풋이 그 다음 타스크의 입력이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찾아주게 되면 됩니다. 쟤는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테스팅할 수 있어요. 야,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잠깐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거기서 멈춰져서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만약 오류가 생기면은 잠깐만, 야, 이 프로세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돼. 그냥 다시 시작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지점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전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데이터가 잘못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선택했던 자리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진행이 되고 밑에 보시면은 동시에 세 개를 같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형태로도 BP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셋 일이 전부 다 끝나야 다음 일이 넘어가는 거죠. 자, 저렇게 수행된 로그가 계속 나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모니터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필터가 있는데 제가 특정 버전을 지정하고 저 버전에서 수행됐던 모니터링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데모에서 두 건만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리고 난 뒤에 프로세스를 좀 자세히 보는 겁니다. 저런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히트맵을 누르면은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린지를 보여줘요. 그럼 금방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저기를 좀 개선해 봐야 되겠네. 왜 시간이 많이 걸려? 최적화 메뉴를 누르고 나면은 프로세스 마이닝과 연결돼서 몇 가지 매트릭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비효율성적인 거를 체크하기 위한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각각의 타스크가 나오고 어떤 형태인지, 반복 시간이 길었는지, 여러 번 실행된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세히 보기를 한다면은 그 자동화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 평균 수행 시간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큼 걸렸고, 몇 건이 수행됐는지, 그리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베리에이션이 있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걸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프로세스 이걸 기반으로 수행한 내고를 보고 다음 액션이 뭡니까? 개선할 수 있겠네. 이 툴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마이스를 통해서 수행만 되면은 금방 개선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줍니다. 프로세스 마이너를 통해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를 보여주고 어디를 개선될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생각할 때 에이전트를 가지고 RPA랑 비교를 해보는 걸 많이 설명해요. 초기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아니, 그거 꼭 에이전트로 해야 돼요? 기존 RPA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만 줄짜리 if 조건을 넣으면은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 100만 줄짜리 if 조건 누가 다 넣고 관리할 거예요가 사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RPA와 결과론적으로는 RPA와 에이전트가 비슷한 결과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합니다. 다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행 방식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행 방식의 차이가 에이전트를 얘기하진 않지만 로봇은 규칙 기반으로 이미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드는 룰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도 그 룰이 맞으면은 절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할 겁니다. 이미 기업 내에서 RPA는 신뢰성 있게 돌고 있다고, 수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에이전트는 조금 다릅니다. 뭐 기반이냐면은 고을 기반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더니 걔가 뭘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네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면은 종료하게 될 겁니다. 물론 수행하는 과정에 이건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툴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어떤 날리지를 우리 회사에 있는 문서를 어디를 보고 참고하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게 컨텍스트이고 툴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UiPath는 이런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컨트롤드 에이전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만들었지만 회사 내 디플로이 하려면은 적절한 통제를 해야 돼. 그런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기업에서는 쓰기 어려울 거야. 한 번은 A라고 했다가 한 번은 B라고 했던 애를 그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어? 사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못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미 가지고 계신 RPA, 이게 가장 효과적인 툴이 됩니다. 새로운 툴 만들지 마시고요. 이 툴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보안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위에 있는 디터미니스틱 로봇이 그냥 RPA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그냥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에이전트는 자유도는 좋아요. 선택의 폭은 되게 넓혀져요. 근데 신뢰도는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RPA는 좀 답답해요. 얘는 이거밖에 못해. 아니 팝업이 나오면 대충 닫고 해주면 안 되는 못하는데 대신에 정해진 대로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얘한테는 뭘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둘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죠. 기대하는 건 뭐냐? 저런 에이전트도 RPA 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신뢰성 입장에서는 저 정도 신뢰할 수준을 만들면은 그래야 기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드레일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서 에이전트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피드백을 줘야 되냐?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관리 감독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다면은 로봇이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을까?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리에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도 논리적으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LM을 쓰긴 하지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제대로 잘 돌고 있네를 평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평가 점수가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을까요? 얘가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회사 업무에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얘가 수치가 떨어지는구나. 이건 얘는 프로덕션 갈 수 없어. 더 보강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 데이터로만 판단해. 네가 알고 있는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가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통제된 기법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에이전트가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큰 문제 없이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UiPath는 이런 에이전트 생태계를 조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UiPath 전체 플랫폼에 UiPath 제품만 인테그레이션 됐다면은 이제 정말 좀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은 UiPath에서 만든 게 아닌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에이전트 빌더는 UiPath가 만든 에이전트 빌더입니다. 걔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UiPath에 배포도 하는 거죠. 실행도 UiPath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3자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Sa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에이전트가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수행되는 에이전트도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잘 만들어진 게 있어. 걔를 쓰면 금방 일을 할 수 있대. 제3자 서비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는 오케스트를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개발자분들이 많이 만드시는 코드 기반 에이전트,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개발은 아무 랭귀지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수행은 UiPath에서 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 의미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면은 에이전트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얼마나 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야, 괜찮은 것 같아. 자, 운영에 배포합시다. 그런 순간 뭐가 합니까? 아직 서빙 레이어는 고민을 안 했고요. 거버넌스도 걱정해야 되는데요.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UiPath 배포하면은 이미 기업 내 쓰고 있잖아요. 이미 오케스트레 다 관리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배포하는 순간 나머지 문제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페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가 너네랑 일해야 돼? 우린 이미 너네가 만든 에이전트 바로 배포 관리할 수도 있어. 스케일링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이 의미가
바로 코디드 에이전트를 UiPath에 배포한 형태입니다. 먼저 UiPath 에이전트 빌더를 한번 볼게요. UiPath 에이전트 빌더는 누구를 위한 거냐? 개발자를 위한 에이전트 빌더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개발자가 쓰면 안 되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업에서 내가 일을 하는 분들이 쉽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툴로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로코드인 거죠.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글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네가 지금 만든 에이전트가 점수가 이만큼인데 야, 너 아직 평가는 한 번도 안 해봤네? 그럼 평가는 빵점이야. 이렇게 되면 숫자가 52밖에 안 나오지. 이건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 평가 데이터도 놓고 조금 더 뭘 해야 될 것 같아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UiPath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필러는 프롬프트, 사용자 프롬프트 혹은 시스템 프롬프트이고요. 하나는 이제 툴, 야, 어떤 도구로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야, 정책이나 데이터는 어디에 둘 건데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야입니다. LLM은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엔트로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제미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GTP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만 처음에 툴을 들었더니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야, 이거 처음에 어떻게 프롬프트 써야 돼요? 라는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저기에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넣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일하시는 거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적어본 겁니다, 데모로.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오토파일럿한테, 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 이걸로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해줘봐. 안을 만들어 줘봐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잘 알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이 뭔지만 잘 안다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준 프롬프트, 일을 기반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첫 번째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는 에이전트 역할은 잘 정의되어 있나요? 혹시 툴을 호출할 때 어떻게 툴을 호출해야 되는지 명심되어 있나요?를 살펴보고 난 뒤에 기본적인 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쟤를 선택해 보면 오른쪽 보이는 거죠.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의 초안입니다. 오케이, 이거 쓰면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기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글을 더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유저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해야 될 일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프롬프트는 뭐가 달라요? 저기에는요,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입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 입력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시스템 프롬프트에 넘겨주고 일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툴인 거죠. 지금 툴은 미리 만들어진 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배포되어 있는 RPA를 쭉 찾아가지고는 너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동화 프로세스에 설명이 있죠. 그 설명을 보고는 이게 필요하구나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후보를 만들어주고요. 없으면은 이런 툴 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가이드를 줍니다. 컨텍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컨텍스트가 3개 있네. 그 중에 대출 관련 정책은 여기 컨텍스트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명입니다. 설명을 잘 붙여주면은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럼 이거 참조하면 되겠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없는 에스컬레이션과 평가에 대한 가이드를 줍니다. 이런 에스컬레이션과 평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뒀더니 누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업은 정말 잘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컨트롤 에이전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더 가드레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할 때 툴을 호출할 때 자동으로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하기 전, 호출한 후 선택 혹은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그 액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로깅을 남기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돼 차단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사람한테 물어보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필터라고 해서 데이터 일부를 이거는 개인정보야 마스킹하고 보낼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면은 입력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쟤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미싱되면은 뭔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데이터가 만약 비어 있으면은 그 다음 액션을 줍니다. 뭐 할 거냐면은 데이터가 비어 있지? 사람한테 물어봐. 너 모르는 거래. 그러면 어떤 폼을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줄 거고 누가 저 일을 할 건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종의 툴을 호출할 때 가드레일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이드레일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냐? 그 일은 좀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내에서 안정적으로 호출하려면은
저런 보안 장치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가드레일 설정이 되면은 툴 안에 요 가드가 표시가 됩니다. 얘는 적어도 가드레일이 만들어져 있긴 하네. 밑에 보시면 가드레일 정보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드는 형태를 저희들이 로코드 형태로, 코드 하나도 없었죠. 오직 글과 선택으로만 할 수 있는 로코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저걸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 코드 몇 줄이면 되는 일을. 그래서 UiPath는 개발자를 위한 환경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파이썬 관련되어 있고 랭그래프 관련된 에이전트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SDK를 만들었습니다. 저 SDK를 이용하면은 에이전트를 만든 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그냥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UiPath 오케스트레이트에 배포할 수 있는 누계 패키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랭그래프 에이전트는 UiPath에 정했던 아까 보신 엔트로픽 있죠? GTP 있죠? 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엔트로픽 계약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UiPath 쓰고 엔트로픽 있다면 걔도 바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컨텍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대출 정책을 이미 만들어 둔 거 있는데 그거 쓰시면 돼요. 랭그래프 에이전트 컨텍스트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그래프를 통해도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가끔 저거 다시 만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UiPath 액션 센터 있잖아요. 그게 호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열심히 만드는 분들은 이미 자동화로 만드는 프로세스 잘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뭐 만드시려고 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RP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요? 그냥 그 프로세스 호출하면 됩니다. 코드 기반의 개발자도 UiPath가 만들어놓은 저 SS 라이브러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 사업자 등록증을 줘야 하는 그 국세청 가면 서비스가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부를 넣으면은 이거 폐업된 사업자 등록부네요. 여전히 살아있는 유효한 사업자 등록을 안해보는 게 있습니다. 걔를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을 만들어 본 거였고요. 실행을 하시면은 저 정보를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기 보시면 UiPath 챗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UiPath 관련 에이전트를 썼다는 얘기인 거죠. 많은 코드분들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이걸 꼭 쓰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형태로 파이썬으로 에이전트를 만드실 겁니다. 얘는 랭그래프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제가 리액트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프도 그냥 원방향밖에 없습니다. 시작하고 물어보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죠. 그리고 그 툴을 어떻게 파이썬 코드로 별도의 툴 파일을 만들어 둔 겁니다. 얘는 입력이 들어오면 LLM을 통해서 그 툴을 호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NTS 툴을 보니까 오픈 API를 만들지 API를 호출할 거고요. 거기가 NTS가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면은. 그때 보시면은 NTS API 키라고 명시된 게 있습니다. 저거는 저 툴 호출할 때 필요한 API 키인데 저걸 코드 안에 넣어야 돼요? UiPath에서 아니요, 저 코드에 넣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배포할 때 알려드릴게요.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런 코드를 만들었다면 코드를 저희들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UiPath에 어떻게 설치하면은 UiPath 커맨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걸로 아주 간단하게 디플로이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누계 패키지로 만들고 특정 원하는 피드에 배포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 데모에서 AI 서밋에 배포하게 되시면은 0.0.20이라고 하는 코드가 배포된 거죠. 자, 이제 오케스트레이트 와 보시는 거죠. 와서 AI 서밋이란 폴더에 가서 실제 프로세스를 추가해 보시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누르면은 배포되어 있던 NTS 에이전트가 보일 겁니다. 파이썬으로 배포했는데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가 에이전트라고 하는 랭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포맷대로 에이전트 엔트리 보입니다. 입력은 저 코드를 만들 때 입력과 출력을 정의했을 거예요. 그 입력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NTS API 키를 넣어주는 겁니다. 넣을 때는 값이 보이지만 나중에 볼 때는 STX 처리되고 NPS API 키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키 관리를 코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트에서 하는 거죠. SS의 크리덴셜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프로세스는 마이스트로도 보이고요. 자동화 툴 스튜디오에서도 런 에이전트로 저 코드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연동입니다. 이거는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죠. 엔스로픽이 만들어서 오픈해놓은 프로토콜입니다. AI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때 정말 필요한 게 그냥 글만 주고 글만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 데이터를 읽어서 글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야, 이거 내 대신 해줘야죠. 아까 how to를 물어보는 건 참 잘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해줘라고 하면은 망설이죠.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MCP를 이용한다면은 툴을 실제 액션을 정의하고 그 액션을 쓰면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벡터DB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데 답변을 줘라고 하는 검색 형태로 MCP 서버를 만들 수도 있고요. UiPath니까 혹은 어텐디드 로봇 쓰고 계세요? 로컬 프로세스가 많네요. 걔를 불러와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MCP 로컬 서버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얘는 로컬에서만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말고요. 어텐디드 형태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도 호출하고 싶어. 그러세요? 그러면은 리모트 서버를 구축해서 연동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잠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트에 가시면은 지금 클라우드는 아직 배포는 안 돼 있습니다. 가시면은 특정 폴더에 상단에 보시면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MCP 서버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저건 뭐예요? 쟤를 누르시고 나면은 MCP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MCP 프로토콜에 있는 거는 리모트 엔드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걔를 통해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로컬 혹은 UiPath처럼 관계음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UiPath RPA나 프로세스를 호출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데모로 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은 가운데 URL이 보이죠? 저게 MCP에서 호출할 수 있는 리모트 URL입니다. SSE라고 서버 사이드 이벤트라고 서버 HTTP로 통신하는 기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엔드포인트 하나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 할 일은 툴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툴은 뭐예요? MCP 아까 보였던 툴 있었잖아요. 서버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버를 추가할 거냐면은 RPA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에이전틱 프로세스 자체도 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와 API도 툴이 됩니다. 많이 만들어져 있는 RPA를 추가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저기에만 RPA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LLM들이 아직까지는 툴 콜링을 할 때 툴 네임은 영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을 좀 바꿔놓은 거고요. 저게 아마 바뀌게 되면 이제 한글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영문만 따지는 LLM들이 있어서 제가 영문을 만들어 둔 거고요. 쟤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이름이 아니라 뭘 봅니까? 저기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봅니다. 걔를 보고 이거 필요할 때 이 호출하면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툴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써요? 툴 추가했는데 이제 MCP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죠. MCP 클라이언트에 넘겨줄 때 이 MCP 서버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게 저 URL입니다. 저 URL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데모로 클로드 데스크탑을 가져다가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URL 자리가 있는 걸 바꿔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저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거 인정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정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에 가시면 밑에 메뉴가 보입니다. 개인 액세스 토큰. 제가 한 토큰을 만든 거죠. MCP 서버용으로. 리소스는 오케스트레이트 관련된 리소스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고 클로드를 실행시키면은 아래쪽 밑에 보시면은 툴이 보입니다. UiPath 오케스트라는 툴이 보이고요. 걔를 눌러보시면은 등록된 3개가 보입니다. 이제 저희를 내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은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하면은 툴을 검색한 뒤에 이런 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툴을 호출하려고 했더니 파라메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줘야 할 수 있다는데 그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만 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가서는 이제 툴을 콜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런 걸 보여줘요. 이거 콜해도 돼요? 콜해줘. 그러면은 클로드가 UiPath 오케스트레이트한테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실행된 결과가 돌아오면은 정리해서 답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UiPath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트 MCP 서버를 쓴 거고요. 로컬 MCP 서버를 구성하시면은 오케스트라 연동하는 거 없이 내 어시스턴트에 설치되어 있는 어텐디드 로봇인 거죠. 거기에 있는 것과 연동해서 저런 형태의 MC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 봤을 때 우리 회사에서 사실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기능을 붙이고 싶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MCP를 이용하시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메시지인 거죠. 에이전트는 생각하고 로봇은 실제 액션을 수행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리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새롭게 열리는 에이전트 자동화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에이전트 자동화에 대한 많은 기능들이 노출될 거고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재밌고 업에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능들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